브레인 리셋 파트 1.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편집자인 저자는 네이처와 가디언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의 권위 있는 여러 매체들의 글을 기고하며 다양한 TV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오고 있다. 현재는 뉴 사이언티스 매거진의 특집 기사 부분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감수는 환자혁명의 저자이자 유명 의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닥터 조한경님이다. 나이에 따른 뇌의 노화는 정상적인 과정이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 뇌의 상태를 10년 정도 더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뇌를 10년 더 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30가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잘 챙겨 먹어야 하며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여 뇌 건강을 돌볼 수 있고, 또한 신체 건강을 유지하거나 다양한 취미와 습관을 통해 우리의 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기분을 향상시키는 작은 변화들을 찾을 수 있다. 식사, 수면, 운동, 장건강, 사회적 활동, 감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뇌는 우리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생성한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장에는 자체 신경계가 있어서 장과 뇌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른다. 장과 뇌 사이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뇌축이라고 하며 이 안에서 정보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오고 간다. 가장 직접적인 소통 방법은 미주신경을 통하는 것이다. 미주신경은 장기의 활동을 감지하고 중요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신체의 제6감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중요한 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포함한 수조개의 미생물들을 통틀어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 유전자 집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른다. 주로 소화관의 마지막 부분인 대장에 서식하며 12에서 30시간에 걸쳐 음식물을 처리한다. 우리의 소화관에는 약 4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충분히 많으면 해로운 병원균이 소화관을 통해 우리 몸에 침입하더라도 수적으로 압도하여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이들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유용한 대사 산물을 생성하고 비타민 B군을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을 만든다.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도 생성한다. 실제로 도파민의 50%는 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분해할 때 신경 전달 물질과 단세 지방산이 생성되며 이 두 물질은 뇌로 신호를 보내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킨다. 단세 지방산은 소염작용을 하며 많은 정신질환이 염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소염작용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고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의 대변을 정신질환을 앓으며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식이 한때 널리 퍼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시술은 감염 위험 때문에 미국 FDA의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장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정신 건강 문제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새로 연구되고 있다.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진은 여성들에게 4주 동안 하루 2번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를 제공한 결과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장내 유익균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킹스 칼리지 런던의 장건강 전문가 메건 로시 박사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일주일에 최소 30가지 이상의 식물 기반 식품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식이섬유는 우리의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지만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단세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또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24시간 주기에 따른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면 장애는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 공복의 이점. 단식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 문화적 전통의 일부로 자리 잡아왔으며 최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효모에서 벌레, 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은 칼로리를 고도로 제한한 식단을 따를 경우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쥐의 경우 1일 칼로리 섭취량을 40%를 줄이면 수명이 최대 8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지는 4개월 동안 칼로리 섭취를 30% 줄이자 뇌의 질병 지표가 개선되었다. 음식을 분해할 때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적게 먹으면 이런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대사 활동이 줄어들어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배고픔이 없이 단식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 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불리는 식사 방법이다. 전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신체를 일종의 수리 모드로 전환시켜 세포 찌꺼기를 더 잘 청소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쥐 실험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비만과 당뇨와 관련된 인지장애까지도 개선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음식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체는 혈액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포도당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할 당을 다 써버리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몸은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케톤으로 분해하기 시작한다. 우리 몸이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케토시스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몸이 탄수화물과 당에 의존해서 고혈당 상태가 되는 당뇨병에 특히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된다. 또한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도 이 케톤체가 도움이 된다. 간헐적 단식은 뇌를 명료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간헐적 단식을 한 후 언어 기억력 읽거나 들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2020년 킹스 칼리지 런던의 산드린 툴의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은 칼로리 제한 소식이 해만의 새로운 뇌세포 성장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를 강화시키는 식품. 장수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곳은 10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5곳인 블루존이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미국의 로마린다가 그곳이다. 블루존은 해당 지역 기반의 음식들을 주로 섭취하지만 그럼에도 이곳들의 공통점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크 푸드를 피하고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지만 마시는 경우엔 와인을 주로 마신다는 점이다. 블루존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곳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한 채소 섭취가 많다는 점과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과 자극적인 맛을 피하는 음식들을 주로 먹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식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식단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영양정신의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등장했다. 식이요법이 우울증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로 2017년 호주 디킨 대학교 영양정신의학자 펠리스 자카가 주도한 스마일즈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식단의 변화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 최초의 무작위 대조 시험이었다.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지중해식 식단과 유사한 식단을 따르고 영양사와 7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 영양적 개입 그룹 또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 대조 그룹에 배정되었다. 연구가 끝났을 때 영양적 개입 그룹의 사람들은 대조군의 사람들보다 우울증의 차도가 있을 가능성이 4배 더 높았으며 불안 증상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2019년 호주에서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식이요법이 일부 우울증 환자에게 대단히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쌓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식단이 염증 감소와 장내 미생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뇌는 11%가 지방이다. 뇌는 필요한 대부분의 지방은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을 섭취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예외이다.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그것인데 뇌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까지의 비율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에는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으므로 오메가3 영양제를 별도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치매 위험을 낮추고 나이가 들어도 두뇌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오메가3이다. 오메가6가 많이 든 땅콩버터 대신에 오메가3가 많이 든 견과류로 만든 버터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콜릿과 레드 와인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며 장내 미생물은 폴리페놀을 항산화 효과를 유발하는 다른 화합물로 전환한다. 디킨 대학교의 식품과 기분센터의 영양정신의학자들은 하루 50g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올리브유와 같은 몸에 좋은 지방도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피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으로 부르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의 주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 유형의 당뇨병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인슐린은 뇌신호와 인지기능을 조절한다. 인슐린이 해마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해마의 기능이 저하된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은 기억을 통한 학습 능력이 촉발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힘들게 사냥하고 먹이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과정과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달콤한 간식을 통해 인슐린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뇌는 결국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진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당뇨일 때 뇌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그와 연관된 기억력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은 일부 과학자들로 하여금 치매가 사실, 대사 장애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했다. 원래 당뇨병에서 관찰되는 인지 기능 저하는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뇌 기능에 중요한 인슐린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자체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치매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뇨병으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급등하면 이 효소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느라 올리고머를 제거할 여력이 부족해진다. 올리고머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전구체로 작은 아밀로이드 덩어리이다. 이것이 해마로 보내는 인슐린의 신호를 차단한다. 이 사안에 대한 과학계의 의견은 아직 분분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축적시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뇌를 위해서는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체중 증가를 막아야 하고 설탕과 다양한 액상과당을 피해야 한다.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로 가공된 식품을 피하도록 한다.